첫 번째 가보죠. 이지아 부모와 연 끊었답니다. 자, 얼마 전 배우 이지아 씨의 아버지가 부친, 그러니까 이지아 씨에게는 조부인 김순흥 씨의 350억 원짜리 땅을 두고 친척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지아 씨 조부 이 김순흥이란 인물 바로 일제강점기 친일파였다 해서 논란이 커졌죠. 자, 백다연 아나운서, 오늘 이지아 씨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배우 이지아 씨의 아버지가 부친인 김순흥 씨의 350억 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과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보도로 2011년에 전해졌었던 조부 김순흥 씨의 친일파 활동 논란이 다시 불거졌었는데요. 이지아 씨는 오늘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잡한 가족사로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면서 이번 분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조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랐다면서 2011년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접한 후에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부에 관한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후손으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차돌이를 돌려주세요. 자,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를 도둑 맞았다는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가린 누군가가 저벅저벅, 자, 한 식당 안쪽으로 쭉 들어가더니 계집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는데요. 자,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 내밀고 야마 일로 나와 하더니 왈왈 하면서 반가워합니다. 자, 간식에 정신 팔린 사이 눈치를 슬쩍 웬 목줄을 꺼내는데요. 강아지한테 채우고서는 원래 목줄을 풀어냅니다. 그리고는 마치 원래 있던 걸 풀고 자기가 채운 다음에 마치 견주인 듯 강아지를 데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개도둑이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12시 좀 넘어서 남양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제보자는 식당 사장님입니다. 지난해에 손님으로부터 갓 태어난 강아지를 이제 입양했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밖에 보면 이제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집을 놓고 목줄을 채워서 이렇게 키웠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 차돌이가 그 문 근처에서 막 재밌게 놀고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CCTV로 휴대전화로 CCTV를 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와서 보니까 없어졌고 이제 CCTV를 보니까 저렇게 누군가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계집에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에 데려간 겁니다. 지금 경찰이 동선을 파악해서 수사 중이고요. 빨간 옷을 입은 믹스견 차돌이를 보신 분은 제보를 꼭 부탁한다고 전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근데 이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네. 차돌이 견주도 입길에 올랐다고요. 자, 이 영상이 사실은 강아지인데 밖에 좀 묶여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학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로 좀 있었고요. 제보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집으로 데리고 간다. 또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때 마당에 둔 거고 이 마당에 키운다고 학대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옷도 입히고요. 저 차돌이 옷도 입혔죠. 그리고 밥도 먹이고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혹시나 구조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다면 범죄가 아닐 수도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선의로 구조를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하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견주랑.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범죄는 어떤 범죄냐? 뭐 납치 유인죄냐? 아닙니다. 유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절도죄가 됩니다. 강아지는 우리 법상으로는 민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되기 때문에 재물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밤에 만약에 가져갔다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되고요. 그냥 낮에 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한 건물에 나란히 점점점. 자, 우리 식당 바로 옆에 일란성 쌍둥이 같은 식당이 또 입점했다는 충격적인 제보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건물 1층에 두 주점이 나란히 있습니다. 자, 이쪽 가게는 골땡포차, 골땡포차. 자, 그 옆에 있는 가게는 꼴땡포차. 자, 그러니까 맨 앞에 음절 하나만 다른 가게가 저렇게 떡 바로 옆에 오픈 준비 중이다. 예.
야, 이거 말 그대로 골땡이네. 네, 맞습니다. 최근 경기 부천의 한 먹자 골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보자는 골땡포차 사장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바로 옆에 술집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간판을 봤더니 가게 이름이 딱 하나가 달랐습니다. 꼴땡포차였던 건데요. 제보자는 이름이 비슷한 가게가 들어와서 놀랐다고 전했고요. 또 단골 손님들도 옆에 또 가게를 내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옆 가게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제보자의 가게로 잘못 들어온 적도 3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 중이어서 항의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이 사진 계속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동그라미, 골 다음에 있는 동그라미까지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호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골땡포차 그리고 골땡포차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희가 그래서 저 신규 매장 꼴땡포차에도 입장을 들어봤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뭐 업종이 좀 다르면 다행인데 또 그리고 파는 음식이라 달랐으면 치킨하고 뭐 족발 비슷하나요? 고기, 회 이러면 상관없이 포차는 포차 같은 어떤 업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꼴땡 포차한테 알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상호로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또 특허도 돼 있고 상표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문제 삼지 마라. 또 저 자리가 원래 술집이 있었고요. 저 자리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꼴땡 포차의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좀 법적으로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상표 등록을 했다면 사실은 그건 본인 권리이기도 하고요. 아이고야. 약간은 이거 보면 이거는 그냥 상도위 같은 상도위. 문제지 이게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위험하단 말이야.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는 차량 앞으로 웬 사람이 저렇게 터벅터벅 중앙선을 따라 워킹 중 너무도 당당한 발걸음으로 지하차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제발 좀! 교수님! 네, 여기는 도봉구의 창동 지하차도입니다. 지금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이제 지하차도를 운전하면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믿기지 않은 거예요.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하차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어 이제 속도를 줄여서 서행을 하면서 교수님, 비상등을 밤에 켰다고요. 봤으면 귀신 본 줄 알 것 같아요. 귀신 본 줄 알았을 수도 있고 검정 옷 입으면 수채 보이지도 않아서 조심할 수도 없고 어쨌든 너무 위험하죠. 가만히 보니까 한 40대 중반, 후반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이 뭐 그냥 터덜터덜 하면서 이렇게 중앙선을 따라 지하차도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본인도 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옆으로 딱 붙어서 오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저러나 싶어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긴 고속도로. 그런데 앞에 오토바이도 아닌 웬 자전거가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헬멧까지 꼭 쓴 운전자가 뒤쪽을 힐끔 보더니 아주 그냥 차선을 가로질러서 중앙선 안쪽으로 슝. 여기 고속도로라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퇴근 시간대에 그 경부 고속도로 초입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제보자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가 한남대교에서 경부선 고속도로 초입으로 들어가는 중에 저렇게 버스 전용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뒤에 그 배낭을 메고 헬멧까지 쓴 사람이 유유히 가고 있다가 버스를 보더니 중앙선 쪽으로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황당해하던 버스 기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고속도로에는 저 자전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이든 가시든 처벌을 받고 저게 사고가 나면은 경상이 아니에요. 중상 아니면 사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파트 명의를 바꾸자고 했다가 남편과 다툰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5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남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결혼 3년 만에 역세권에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이사하면서 남편 아파트와 제가 가진 오피스텔을 팔았고 대출은 남편이 프리랜서라서 공무원인 제가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남편에게 맡기는 편인데
남편은 공무원은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 공동 명의하면 세금이 많이 나간다면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했어요. 대출금은 같이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 동료들하고 대화하다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동료들이 대출받는 사람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공동 명의로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공동 명의를 얘기했는데 왜 가정 이야기를 밖에서 하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취득세 낼 돈은 있냐? 지금은 대출을 열심히 갚아야 한다 이러면서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화를 내니까 저도 기분이 언짢아져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아파트 말고 내 빚만 우리 부모님께 가는 거 아니냐, 미리 법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우리 집안을 뭘로 하냐면서 급기야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 이렇게 폭언까지 쏟아냈는데요. 저는 남편 가족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요구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산수 못해? 오빠 아파트랑 내 오피스텔 그리고 내가 연끌받은 대출 섞었잖아. 반반 부담했잖아. 그래서 공동 명의로 좀 바꾸자는데 그게 돈에 환장한 여편네라는 소리 들어야 될 말이니? 요즘은 공무원 중에도 금수저 많으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공동 명의 가자,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아닙니다. 더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이에요. 야, 박상희, 내가 열받는 포인트를 정말 모르겠어? 2년간 아무 소리 안 타가 갑자기 직장 동료들 말 듣고 오더니 남편을 완전 무슨 마누라 재산 가로채려는 놈인 것처럼 몰아가잖아, 네가. 야, 그리고 뭐 나 하나도 부족해서 우리 부모, 형제까지 의심을 해? 그래서 너가 돈에 환장했다고 하는 거야, 지금. X입니다. 자, 팀장님부터 갈게요. 그렇습니다. 요 지금 공동 명의 해도 괜찮은 거고 세금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프리랜서인데 자기 이름을 하고 와이프가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핑계를 대면서 안 해준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에는 모든 재산은 와이프라는 게 맞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할 때 아파트를 샀습니다. 네. 물론 저도 벌고 와이프도 벌었는데 네. 명의는 누구를 했을까요? 사모님? 그렇죠. 이야. 우리 와이프로 딱 해줬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배우십시오. 박 교수님, 네. 좀 짜증나 죽겠어, 진짜. 네, 뭔가 배우고 맨날 자기 자랑만 해, 네, 저렇게. 약간 살짝 빈정도 상하는. 그러니까. 네, 저도 근데 제 생각도 팀장님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이름으로는 못 해줄 망정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 그러니까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뭔가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분이 나쁘던 뭐 빈정이 상하던 뭘 하던 그냥 해주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안 해주면서 우리 가족을 뭘로 하냐 돈 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본질은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돈을 밝히는 사람은 누구인 걸까요? 그렇군요. 당연한 거를 지금 사실 싸움을 하는 거 싸움도 아니죠. 때를 쓰는 거죠. 2분의 1씩 하는 게 어쩌면 더 아내한테 더 많이 지분을 줘야 될 상황이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공동 명의로 지금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서 핑계 대면서 있는데 공무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가족 재산도 같이 보고가 됩니다. 뭐 고위공무원이라면 고위공무원인 상관없어요. 당신 거나 아내 거나 배우자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전한다면 뭐 세금 든다는데 부부간의 등기나 뭐 지분 이전하는 거는 공제가 엄청 높습니다. 아, 진짜. 지금 해줘도 6억인가 그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도 돼요. 세상에. 당장 또 혹시나 뭐 그럴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해야 되면 또 반 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줄 거 이혼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지금 이혼하지 보고 마세요. 보고 있어. 반반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혼하지 마시고요. 반반 하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백다이 아나운서. 네, 저도 남편이 본인 명의로만 하고 또 화를 낸 게 좀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족분들 댓글도 볼게요. 퍼플앤블루님 왜 화를 내? 라고 하셨고요. 뭘 봐 너나 잘해님 그렇죠. 대출받는 사람 명의로 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나님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